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 백제의 패망은 조선 팔도가 아닌 5월과 유엔전후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련 이후의 역사를 배운 모든 사람들은 백제와 고구려가 황해 동쪽에서 패망했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백제 패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제가 패망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백제를 패망시켰으니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냐? 당나라를 신라가 몰아내고 다 차지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제 패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에서 백제 땅이 신라와 발해 말갈이 나누어 차지했다. 삼국유사도 같고 구당서, 신당서, 해동역사, 아방역까지 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도는 그거를 신라와 발해 말갈이 백제의 고토를 분할 점유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병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차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백제 땅이 발해 땅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이를 밝힐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백제가 망할 때 공주 부여 지역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대로 하면은 공주 부여 충청도 지역까지 발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없거든요. 뭐 경기도가 발해 땅이 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 상문사 다 이 기록 백제 패망 기록을 남제에서 권 58지역에다 대입해보자. 그러면요,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 백제 땅이 광령, 광령, 안구, 대방, 낭랑, 청하, 성양, 광릉인데 지금 남아있는 백제 권 58에서 보면요, 지금 대다수 광릉을 제한 나머지가 발해만에 감싸고 있는 땅의 지명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발해가 차지하고 그 남쪽에 신라가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제에서 백제 지명 남쪽으로 무엇이 있느냐? 현재 21세기까지 있는 지명이 동명과 덕안입니다. 동명과, 지금 동명이 갑골문이 나온 안양 동남쪽에 있는 동명과 그 남쪽에 있는 덕안이 21세기까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삼국지의 후한서 동의전의 지역, 그리고 남제서 권 58 지역에, 그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신라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라에 대한 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죠. 신라가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만 사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망하는 신라가 되었다가 망하는 신라가 바로 최치원이 말하는 제왕 연대력의 신라입니다. 그 신라가 이 지역에 있다면, 5월과 유연제로 사이에 있다면 바로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백제가 충청도에서 망했다고 배운 사실은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제 패망 기록을 남제서 권 58과 삼국지 후와서 동의전에다 대입해보고, 그리고 상대사 시중장이 얘기하는 그 지역에만 일치한다 이겁니다. 더욱이 백제가 망할 때 웅진이 어디냐? 공주가 웅진이 아닙니다. 공주를 웅진하고 우기게 된 것은 이련이 분주를 공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공주가 지금 웅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웅진은 삼국사하고 구당서에 의해서 웅진의 동쪽에는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산동성이 있어요. 태산 서쪽에 계백장군이 지금 황산도 있고, 황산 동쪽에는 의자왕 때의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 남쪽으로, 지금 태산 남쪽으로 의자왕 때의 지명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조상이 살던 청양이나 수로왕의 부인의 친정이 있을 동네 허시촌이 덕안 동북 쪽에 있습니다. 허왕호에 의해서 허씨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허촌이 그 지역에 덕안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청양과 허시촌에 있는 그 지역에는 김유신 때 의자왕 군대와 김유신 군대가 싸운 지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라가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서가 다 그대로를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제가 이 땅에서 망했다 그러는데, 이 땅에는 그 삼국시대 지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연제로 5월 지역에는요, 지금도 중화민국 지도집에 이렇게 많은 백제 지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와 동의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리고 백제 패망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 기록을 어떻게 믿느냐? 그럼 기록이 아니면은 왜 백제 패망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믿고 연구해야 되죠. 그다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사설을 부정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련부터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까지 삼국사와 동의전을 믿지 않고
조선 팔도에 맞추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짓말을 배우려고 배우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제 패망은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10세기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일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건요, 이 연구는 동일전 연구는 결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진화인들도 연구하지 않고 일본도 동일본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동일전을 연구하고 삼국사를 연구해서 후손들에게 이정표를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본 지금까지 해석 다시 봐야죠. 이 기록으로 보면 기록을 어떻게 믿냐는데요. 여기서 백제 패망할 때 기록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자왕아들 부여융을요 대방 군왕으로 삼아서 규곡하게 했어요. 근데 신라가 너무 강성해서 못 들어가고 고구려에서 죽었다 그러더라. 그러면 고구려에서 죽었는데요. 부여융의 묘지석이 북망산에 나와가지고 지금 개봉박물관에 있어요. 자, 이 유물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황해동 쪽에서 죽었다면 북망산까지 공수를 해서 묻었을까요? 그 옛날에요? 남은나라 땅에? 아니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힌 겁니다. 부여융 묘비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여융 묘비가 거기에 백제가 고구려가 신라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한시대의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가 바로 사로신라인데 사로신라가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황해동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503년에 고구려부터 독립했다. 그게 삼국사와 동일전에서 가는 고구려 연방의 지역 지도자다. 가한신이요. 이게 입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라가 503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해주 동쪽, 해주 동쪽을 다스렸다. 그게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이 해주 동쪽을. 그래서 615년에 503년에 독립해가지고 615년에 이 고구려 장성을 해주 동쪽을. 그래서 지금도 해주 동쪽에 장성이 있습니다. 이 615년에 만주까지 다스렸다는 삼국사와 요사와 만주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두 신라 기록을 동시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은 가라,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한 신라의 기록. 그 광복한 신라가 바로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거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고구려 백제의 패망 기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백제의 패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은 유엔제는 5월에 5월과 유엔 제노 지역 그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